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여튼 한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손변 네. 사실 지금 종편 패널들이 이미 다 네. 대선 날 네. 방송 출연이 예약돼 있잖아요. 네. 손변 잡혔나요? 저는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예, 한 시간 짧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TBS. TBS. 예. 대선 날 TBS에 정청래 의원도 잡혔고 저도 잡혔어요. 예. 그런데 그 대선 날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녹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송 어떻게 할까? 제 생각은 말이죠. 8시에 개표 방송이잖아요. 네. 8시부터 그냥 우리 팬들이 안 가요. 오는 거야. 여기서 개표를 같이 보는 거죠. 오. 그리고 우리는 방송 끝나면 합류하는 걸로. 그래서 축제를 즐기는 걸로. 어때요? 5월 9일 날 못 하고요. 예. 그 다음 날 새벽 2시부터 녹음합시다. 왜요? 제가 판도라가 2시에 끝나요. 녹음을 뜨자고요 또? 네. 뭘 공개 방송으로 뜨든가. 네. 그렇게 합시다. 새벽 2시. 까짓 거 뭐. 예. 지진 않겠지? 지진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니 그날이야 뭐 우리 팬들이 꽉 차게해서 방송을 보면서 방송 이제 거의 승리가 굳어지면 우리는 이제 방송을 하는 걸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도 한 10시, 11시? 그때 네. 이제 당선 확실히 떴거든요. 그때는 6시 끝나 개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8시 개표. 새벽 4시까지 다들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도 그날은 밤 새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들 와서 밤 새고 이 앞에 자리 없으면 그냥 돗자리로 깔아가지고 다 앉고 오랜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즐겨봅시다. 네, 오늘도 역시 한창 뜨거운 뉴스를 하고 오신 정청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정청래입니다. 예. 문재인. 네. 오늘 참 문재인. 오늘도 열심히 댄스를. 오늘은 제가 어젯밤 판도라를 녹화하고 집에 4시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방쿠를 냈어. 일부러. 예. 그동안 잠을 2-3시간씩 자고 계속 버텼거든. 예. 그래서 오늘 모처럼 6시간을 잤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서울시당. 제가 유세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덕동 경의선 숲길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해서 3시 반에 신촌 현대백화점 뒤쪽에서 또 운나이트 DJ로서 활동을 하다가 망원동 합정동 일대를 유세차를 타고 계속 또 계란 장수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신촌 노타리 그랜드 백화점 바로 맞은편 섬이 있잖아요. 섬. 거기서 유세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문재인 나이트클럽 DJ 정청래입니다.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는 실룩실룩 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든든한 대통령 준비되고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왔어요. 국민참여본부 공동본부장의 말씀이었고요. 손변 못 봤을 텐데 정청래 의원 네. 들어오자마자 네. 즐거워. 이리 즐거워.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제가 그 작가님께서 정 의원님 뵙기 제가 한 5분 전에 뵀습니다. 어디서요? 길에서. 유세차 타고 있는 걸어오는데 거. 제가 홍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녹음하는 데까지 한 7, 8분 걸어야 돼요. 예, 그렇죠. 걸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기호 1번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오시겠구나 했더니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위치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른데 목소리 버전도 달려야 돼. 신촌 노타리처럼 오늘 이제 디스코 클럽을 문나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덕화 버전을 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DJ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하고 동네 골목길 할 때는 계란장수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준비된 후보 든든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예. 이유가 있겠죠 다. 힘들지 않아요? 말로 입으로 즐겁다 신난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신나요. 신나서 해야지 모든 일을. 근데 즐거울 때도 짜증나. 그러면 얼굴이 짜증나는 표정이 보인답니다. 그 왼쪽에 세월호 마크, 오른쪽에 바람개비는 무슨 마크예요? 이거는 문재인 캠프, 바람개비 자원봉사단.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국참 본부장이잖아요. 그 안에 바람개비 자원봉사단들이 와서 상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거 선물로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도 지금 정 의원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데일리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김용호 의원
박주민 의원 이렇게. 김용호, 황희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황희 의원이 얼핏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닮았더라고. 야. 근데 황희 의원도 이게 말씀은 잘하시는 답변이 되는데. 재밌어요.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케미가 하시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셨죠. 국민참여본부에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국민참여본부 홍보팀장 조진희 팀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희입니다. 지난- 저 아까 예. 본부장님 봤어요. 현대백화점 거기 돌아오다가. 어디서? 유세하고 계신 거 네. 열심히. 유세차 타고? 네. 지난주에 팟캐스트 방송 처음 나왔는데 혹시 주위에서 들었다 이런 얘기 많았던가요? 모두들 들었다고. 제 지인들은 다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인분들은 제가 얼마나 어버버그렸는지 다 열심히 아시고. 네. 그리고 돌아서고 가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잘해주셨다는 걸 새삼 느껴가지고 예.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진짜 베테랑들이시다 이런 걸 많이 그래요. 느꼈습니다. 자, 지난주 정치 알바 나와서 본인은 뭐 버벅거렸다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의 국민의원 대기 캠페인 요게 홍보를 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서비스가 이제 19일 오후 3시에 됐는데 그때 딱 이제 본부장님이 트윗으로 뭔가 광고를 해주시고 또 조금 지나서 이게 팟캐가 이제 팟빵에 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 3시간 만에 5천 명이 확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확실히 다 그것 내 때문 덕이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자는 한 2만 5천 오, 명. 2만 5천 명. 이 응모해 주셨고, 그리고 전국 골고루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렇겠죠. 분포로 봤을 야. 때도. 그리고 뭐 보건복지나 교육, 그리고 경제, 민생, 노동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정책 예.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70대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건 당연히 뭐 20, 30, 40대지만 예. 저희는 그 어르신들이 보내는 내용들이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예. 몇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하나만 하세요. 네. 네. 그 73세 한 할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73세 해방둥이 노년 남자로 나의 최대 관심 분야는 적폐청산입니다. 특히 검찰, 국정원, 언론의 폐악을 확실하게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대부분의 문자 보면 아무래도 노인이나 뭐 그러니까 본인들 복지 관련 뭐 기초 노령연금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신데 젊은 세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분 이 시대에 네. 참 진정한 어르신이네요. 네. 예. 맨날 어디 몇 개 있어요? 소개할 거? 소개할 한두 거? 개만 더 해봐요. 하나만 하세요. 시간 하나만 없어. 더 할까요?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예, 잠깐 묻는 말에만 아니, 대답하시고요. 예. 네네. 예. 아니,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정책 제안을 보내면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정책 카드가 사실 네.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정책에 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 문자로 뭐 예를 들어 뭐 노동 아니면 뭐 예. 경제 뭐 이렇게 어떤 분야만 치셔도 관련 컨텐츠가 나가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이용도 예. 많이 해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저는 뭐 이 인증서를 받는 게 사실 뭐 선거에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회의적이었는데 네. 우리 자매 방송이죠. 청정구역 청취자가 댓글 남겨줬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인증서를 보낸 거야. 안전 분야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국민의원을 인증합니다. 문재인 직이 꽝 찍었잖아요. 네. 네. 이걸 부모님한테 보여준 겁니다. 어. 어머니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제가 뭔가 한 잔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봐요. 바로 돌아섰답니다. 야. 1번으로. 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1588-2017. 빨리 전화해 주세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 보여야 이왕하는 돼. 거. 도장 꽉 이왕하는 찍힌 거. 문재인 직인이 그럼요. 있는. 야, 네. 지지율 1위 후보가 도장 찍어뒀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지난주에 그 방송을 들은 제 친구와 지인들도 많이 했는데 정작 저한테 너는 했냐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빨리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손수 변호사는 새 정부 들어서 관직을 맡기가 어렵겠어. 자, 국민참여본부의 또 다른 활동. 지난주에는 이제 인증서 이야기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그래서 겁니까? 저는 이 정책 카드에 대한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좋아서, 네. 이제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꼭 이렇게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뭐 그것도 재밌지만 그건 이제 아니 사실은 정책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정책 중에 정말 좋은 것들 또 네네. 많이 중복되는 것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활용할 거고 또 지금 문자로 제안해 주신 그 데이터들이 저희가 다 쌓아서 그럼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정책팀에 저희가 다 보낼 전달하는 거거든요. 걸로? 다 예, 전달할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제안들이 저희가 문자 내용을 보면 많아서 이제 특별히 괜찮은 것들은 또 저희가 다시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도 올리고 소개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또 계속 하세요. 아니, 또 거의- 끝났나요? 네, 네. 다 말씀드린 것 찰떡 모임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찰떡 모임. 그건 본부장님이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또 내 얘기를 내 스스로 하는데 뭐 잘하면서 뭐 그래요.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국민 참여본부가 중심이 돼서 찰떡 모임을 하셨다는데 찰떡 모임 어떤 모임입니까? 삼캠 일색. 삼캠일색, 네. 예? 삼캠 일색. 삼캠 일색? 제목이 삼캠일색 찰떡 모임입니다. 삼캠 근데 일색 찰떡 모임. 다 끝나고 나서 예. 최성 캠프는 합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 근데 회의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알았는데 사캠 일색으로 하는 게 맞았고 최성 후보에게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경선 때 했었던 그 캠프를 얘기하는군요.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뭐 김웅룡 감독 그리고 또 누구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황교익 씨, 선생. 그리고 원수연 웹툰 만화가, 그렇지. 네. 만화가. 그리고 유시춘 작가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캠에서는 이제 배종렬 전 전농의장 뭐 이런 분들 나오시고 안캠에서도 여러분 나오셨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찰떡 같은 공주를 하자. 그래서 찰떡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찰떡을 먹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찰떡은 마포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민의 떡집. 네, 홍대 홍익 산부인과 앞에 쪽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사실. 그래서 찰떡을 먹었는데 앞에 쪽에서 이제 앉고 좀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면 앉고 제가 뒤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청래 얼굴만 확대한 거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원근감을 무시한다 이런 평가가 그렇죠. 있죠. 원감을 무시하고 일부러 뭐 이렇게 얼굴을 키운 거냐? 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찰떡 모임이었고 우리 조 팀장님 정청래 의원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뭐 이거 말고 또 이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사전투표 관련해서 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 이거 아니요. 대국민 투표가 네, 시작. 사전 투표는 5월 4일이랑 5월 5일 4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좀 더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타겟팅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금 동력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전 투표를 하고 여행을 떠나시라. 네. 예, 좋은 캠페인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 이건 국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건 정청래하고 관계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이 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책마다 홈쇼핑처럼 쇼 호스트를 제가 합니다. 오. 교육 정책은 이겁니다. 하고서 제가 있잖아. 팔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쇼 호스트 3분씩 해가지고 쭉 매달답니다. 그거 안 하겠죠. 그거 안 하기로 했답니다. 하기로 했답니다. 아 진짜요? 네. 매일같이 바뀌어요. 막. 왜요? 이렇게 그래요? 바뀌어서 저렇게 바뀌어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좋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저는 아니었고. 원래는 그것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노출도가 네, 적다고 그래서 3분짜리로 좋은 동영상. 데는. 그거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본부장님. 했대요. 네. 그래서 SNS 네, 팀에서 짧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좀 코너 좀 맡아달라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참여본부 SNS를 보니까 문제집이라는 것을 하고 있대요. 네. 문제집이 뭐예요? 그 문재인과 이제 정말 문제집이 원래 어이잖아요. 예, 제가 예, 이제 예. 문 후보님의 문제집 해가지고 이제 한간에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나 또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저희들이 그냥 트위터에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네네. 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호 4가지로 항목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요새 깨알 반응이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1588-2017로 전화 주십시오. 예.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많은 참여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나오나요? 근데 저 좀 나오면 안 될까요? 나와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국민참여본부 조진희 팀장과 국참회 활동을 들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식이나 회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산 라페스타에 위치한 숯불에 구워 먹는 합리적인 가격의 양갈비와 양꼬치를 맛보시면 다른 외식 메뉴는 찾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일산 풍무양고기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일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풍무양고기 현장입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합리적인 가격,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없는 게 이채롭습니다. 맛있게 드신 후 옷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한 시설은 정말 훌륭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전화는 031-902-9292입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예약하지 않고. 허리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네, 풍무양고기 광고였습니다. 풍무양고기 꾸준하게 저희 정치알바에 광고해 주시는데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굉장히 유명하죠. 일산에 꽃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애청자분들께서 일산 꽃 박람회 한 번씩 들리셨다가 들른 김에 일산 풍무양고기 들으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서비스 요리도 드린다고 하니까 정치알바 듣고 혹은 청정구역 듣고 왔다고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꽃 박람회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풍무양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판촉물 광고죠. 네피알 광고였습니다. 네피알의 뜻은 나를 피알한다 해서 네피알 외우기 쉽죠? 나를 피알한다. 판촉물 답례품 전문회사. 또 기업의 행사나 명절 단체 선물 같은 주문을 받고 있는데 돌잔치, 치순잔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물품을 다 구해놓고 있고 만약에 없는 물품을 찾아도 구해준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듣고 주문했다고 하면 또 할인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네피알 전 직원이 좌파 직원으로 똘똘 뭉친 네피알 업체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nepr.co.kr이고요. 전화번호는 032-519-4800 519-4800번입니다. 032입니까? 네. 인천이네요. 그렇습니다. 카톡 아이디 네피알 치시면 카톡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요. 자, 1부에서는 대선 이슈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바른정당이 의총을 마라톤으로 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후보 사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결론은 났습니까, 사실은? 결론이 났는데 예. 결론 같지 않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최선을 다한다는 네.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하지만 또 단일화 등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반문 3자 후보 단일화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는 그거를 뭐 지켜본다. 뭐야? 이상한 애매모호한 건데 또 그 후에 이제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지상욱 대변인이죠. 지상욱 대변인이 또 아니다.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뭐 한참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무성계와 유승민계의 그런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것 그러니까 김무성계 쪽에서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결국은 몇 달 잠잠했던 반문재인 전선 다시 불붙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붙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뭐 즉각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강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근데 그건 국민의당으로서는 잘 대처한 겁니다. 만약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런 순간 호남에서 날아갑니다. 표가. 그래서 그거 자체는 박지원 대표가 잘했다. 그러면은 자유당하고는 어떻게 단일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유당으로?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른당과 홍준표가
단일화를 하면 홍준표는 또 배신한 거다, 그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간 끌다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왜 이렇게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어댈까요? 자, 이겁니다. 네.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을 따라간 기초의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죠. 선거가 이제 1년 남았는데 바른정당 간판 달고 가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손발인데 이게 다 잘리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께서는 바른정당과 자유당 간의 후보 단일화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돼지 발정제 논란이 지금 좀 큰데 네. 이 이유로 해가지고 홍준표는 사퇴를 할까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을 보아서 뽑히면 당보다 후보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후보가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까?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지난 KBS 토론에서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각 당 후보들이 사퇴해라 얘기하니까 뭐 40년 전 이야기다. 내가 그리고 고해성사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돼지 발정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났다면 이게 특수강간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중죄죠, 중죄. 예, 중죄고 실제로 근데 왜 돼지 발정제를 매겨요? 네? 여자분을 정신을 이제 없게 만드는 거지. 정신없게 만드는 그래서 거지. 강간하는 거지. 근데 왜 돼지 발정제야? 이게 뭐 최음제, 요즘 같은 최음제 같은 정확히 거죠. 모르지만 정신을 잃게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돼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돼지한테 쓰는 돼지 발정제를 사람이 먹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지금 요즘 뭐 문제가 됐던 뭐 물뽕이라든가 이것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되면 특수강간, 네. 중죄. 큰 죄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는 자기가 아니고 친구했다 그래도 이거는 그럼 특수강간 모의가 되는 거예요? 방조가 되죠. 방조. 예, 방조가 있으니까. 이게 방조라는 게 정신적으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줘가지고 범행하게 도와주는 것도 방조이고 또 범행 도구를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해봐. 도구를 구입해 준 거잖아. 네, 이것도 방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본인이 안 했다. 막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했어도 뭐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지도 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돈 때문에 이런 건가요? 지지율 때문에 그렇죠. 돈과 지지율. 그렇죠. 뭐 지지율이 낮으면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후보라도 뭐 흔들게 돼 있고 2002년도에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뭐 탈당하면서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후단협인가요? 후단협. 정몽준으로 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승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으면 엄청 모욕감을 많이 느끼죠. 예. 오늘 지금 우리 녹음하는 날이 화요일인데 오늘 토론이 있습니다. 또 예정돼 있어요. 오늘 토론 끝나고도 지지율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대선 투표 용지란에 이름 적히기 전에 사퇴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사퇴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승민 후보로서는 버티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퇴하는 순간 본인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오히려 그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좀 더 우선시했다. 또는 속한 의원들의 뜻을 받들었다. 이런 긍정적인 건 없습니까? 바른정당이 영원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가설정당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생존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간에 있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가보고 결과에 따라서 흡수 병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양쪽으로.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노했지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결국은 안철수 쪽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바른정당과 단일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한 7, 8% 나온다.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태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야. 2%가 붙어도 안 돼. 그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2%가 붙는다. 호남에서 한 20%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세 당이 합친다. 그러면 꽤 높은 1대1 대결 구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양자 대결이잖아요. 예. 그 순간이 되면 정의당이 위험해집니다. 정의당도 빨리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뭐 한 10여일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난 KBS 토론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안철수 후보의 갑철수 MB 아바타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KBS 토론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안철수다. 이런 말이 있고 문재인은 뭐 꽤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스스로 좀 위축된 모습 보였고. 기가 죽었다. 그렇죠. 초장부터. 예. 그렇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 본인을 깎아먹는 제가 갑쳤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걸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심에 사로잡혔어요. 유아틱, 아동틱. 그렇습니다. 동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선거 이론상으로 말한다면 프레임을 스스로 그렇죠. 물고 들어간 거잖아요. 조지 데이코프 교수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근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코끼리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닉슨의 사례입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가 갑철수입니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MB 아바타는 몰랐어요. 그래요? 갑철수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MB 아바타가 그렇게 횡행하는지는 몰랐어요.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어요 MB 아바타.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통해서 MB 아바타 이런 말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깎아먹은 건데 이 보면 그 토론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준비된 멘트예요. 그러면 TV 토론 준비 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왜 안 막았을까? 그래서 제가 징계하라고 그랬잖아요. 박 전 대표한테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토론팀은 징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론하기로는 토론팀에서 설령 만료했어도 본인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그러면 그분은 꽃길만 걸었던 분이에요. 아주 그냥 뭐 레드카펫만 걷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무슨 뭐 돌이 날라고 막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스스로의 셀프 시킹굿이 필요한 거야. 시킹굿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문재인한테 확인해 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 그래 저도 결론은 이래요. TV 토론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나 아마 안철수 후보가 우겼을 것이다. 해야 된다고. 본인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억울해서 밝히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러한 발언이 본인의 지지율 또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도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안철수가 정치를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근데 정치를 오래 안 해도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한 분들의 특징을 한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나가. 근데 내가 호남 출신이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호남 유권자는 다 자기 찍을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 나왔어. 그러면 초등학교 동문 숫자, 중학교 동문 숫자, 고등학교 동문 숫자, 대학교 동문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찍는 줄 알아요. 근데 유권자보다 훨씬 더 많아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착각에 빠지고요. 그리고 내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10명을 만났어. 근데 거기에 7명이 나를 막 좋아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70% 득표한다.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안철수 주변에는 지금 다 안철수 이긴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정치알바 댓글란에 누가 이동영 과거에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댓글을 써요.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해. 누가 이렇게 썼던데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데 내가 그 댓글을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그 댓글을 보는 한 10명만 그걸 봤었겠지. 그렇죠. 근데 내가 방송에서 말함으로써 이 100만 명이 다 들어버린 거야 이게. 그렇죠. 실제로 이날 토론 당시에 갑철수, MB 아바타 검색어 상위권에 있었고요. 1, 2를 다뤘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게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또 1위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신 분들이 직장 출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9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동료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어제 뭐 이거 들었어 하면서 또 검색을 다시 한번. 예. 야 정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실수 중에 이거는 정말 제일 큰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선방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 내렸는데. 선방이 아니라요. 제가 그 토론을 보고 관전평을 5명에 대해서 날렸는데 실제로 KBS 중앙선관 1차 토론은 문재인의 압승입니다.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걸 잘 대처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이유. 경선 때 토론을 치열하게 붙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TV 토론 신경민 단장인가요? 네네.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짧게 끊어쳐라. 길게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 문제와 아들 문제 교문이 한노에 열어서 검증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못 봤던 멘트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하시죠.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TV 토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TV 토론의 비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충실하게 문 대표가 이론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00점 중에요. 95점 주고 싶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동안 좀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냐,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 일부분만 보신 것 같고, 실제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다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송민순 회고록 문제 관련해서도 예전 같았으면 막 설명하려고 했을 거야, 변호사처럼 육하원 측에서. 그게 이거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딱 끊어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관이니까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다 할 것도 아니잖아요. 증인도 아니고.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 때 문재인 또 참여정부, 국민의정부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뭐 정의당 당원들이 뭐 탈퇴 사태까지 막 번졌고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야권 인사들이 심상정 후보한테 융당 폭격을 좀 가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 바뀌었던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의 이번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변화가 좀 심해서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좀 적응이 좀 안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정의당을 좀 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어찌 보면은 또 정의당 또 골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은 정의당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의당에 네. 국참계라고 있습니다. 참여당. 네. 그러니까 옛날에 유시민, 천호선 이분들이 같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정의당에. 근데 이분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오리지널 옛날 민노당부터 쭉 왔던 그런 분들이고 참여당이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당 계열의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골대 앞에 골 넣는 위치에 딱 서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진흙탕 싸움, 그리고 이 북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탁 차단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 골 딱 넣고, 그리고 또 정의당, 지지자들 향해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번 살짝 또 쳐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좌우 잘, 했어요. 근데 의외로 유승민 후보가, 이런 안보 관련해가지고 맹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다 그냥 방어를 해버렸잖아요. 네. 역공을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이번 토론에 있어서는 힘을 거의 못 쓴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는요, 심상정 후보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본 거예요. 예.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토론 얘기 거기까지 좀 하고. 안철수. 토론 끝나는 거예요? 네. 한마디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 하세요.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팩트, 의도, 태도. 네. 그 중에서 팩트 틀리면 안 되고, 의도도 들키면 안 되지만, 태도 좀 씁니다. 네. 그래서 카피와 이미지, 태도가 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비호감인 상태에서는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비호감을 넘어서 뭐 이런 후보가 다 있어.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초딩 같다, 조잡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저도 보니까 그냥 울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선물 주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굉장히 최하책의 선거 TV 방송이었어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보면 역시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말빨 좋은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 의원이 말하는 태도 호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말빨 좋고 논리 좋은 사람이 상대방 후보를 막 꺾어 너무 말 잘해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아. 오히려 당하는 쪽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태도와 호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로 지금 마무리하고. 토론 관련해서 네. 지금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 있잖아요. 예. 저는 마이너리그 토론을 다 봤습니다. 2시간. 마이너리그를 왜 와, 그렇게 정말 봐. 제가 2시간 보면서 한 나 진짜. 50번을 낄낄낄 웃느라고 새벽에 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근데 야 그분들은 그러면은 3억 원 내고 네. 토론 한 번 하고 이렇게 다시 다른 걸로 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공보물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 돈이 또 들어가죠. 그거 엄청난 건데 그거 전국에 다 뿌리려면. 그럼요. 그래서 그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장짜리 쪽지 조그만 거 오기도 하는데 그 토론을 마이너리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땅굴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일이 정답이다. 계속 이것만 외치신 분도 계시고요. 양심. 모든 문제 해결이 양심이다.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었거든요. 보셨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저만 안 해요. 예. 그 남재준 나왔어요? 그럼요. 나왔죠. 그분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땅굴 좋아하시는 15번 후보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남재준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에서 땅굴이 내려와서 지금 계속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까? 국정원장 출신인데. 네, 그래서 남재준 후보가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 답변하다가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늘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고용정보원에서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특혜 채용됐다. 구촌갈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노무현재단이 허위사실 유포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손수호 변호사 알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정보원이 이제 충북 음성에 있죠. 예, 음성에 있는데 여기에 찾아가서 이때 그 관련된 그런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국민의당에서. 그런데 줄 수 없다.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러자 이제 자체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헛발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구촌 관계. 구촌이면은 아니 말이 안 돼. 구촌이 뭐야? 구촌이면은 거의 남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권양숙 여사가 안동건 씨잖아요. 대한민국의 건 씨는 안동건 씨랑 예천건 씨밖에 없어. 안동건 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손 씨도 미랑손 씨, 경주손 씨인데. 그렇지. 미랑손 씨가 거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천건 씨도 예천건 씨 시조가 안동건 씨 집안에 장가 가서 엄마 성 따가지고 쭉 내려온 거거든. 그러니까 네. 안동건 씨 예천가 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건 씨는. 그런데 거기다 구촌이라 그러면 뭐 다 친척이지. 이게 그 직업연구팀에는 일반직 4급인데 이게 특혜 채용이다. 권양숙 여사가 본인의 친척이라고 고용정보원장을 통해서 밀어넣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도 아닐 뿐더러 네.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통해서 일가 친척한테 다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 그런 친척이. 아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안 그랬어요? 이건 전형적인 네거티브인데? 아니 뭐 박지원 대표가 문모닝 한 거부터 네거티브의 원조고요. 그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국민의당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아니 내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50이다. 어떻게 내 친구 아들일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발표했던 이용주 의원이 권양숙 여사 부분은 빼달라. 논평을 철회했죠? 철회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외상값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대선 끝나고 법적 책임은 이제 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안철수 후보가 봉화마을까지 방문해놓고는 와갖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친 거잖아요. 이게. 이게 또 당연히 안철수 후보 본인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뭐 관련 법리 검토를 다 이제 하셨고 또 관련 그 법령을 머릿속에 넣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을 통해 발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참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권양숙 여사가 어쨌든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걸 발표한 이용주 의원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이것은 기소될 가능성이 많고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갈 수 있죠. 예. 방금 들어온 속보. 네.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단일화 TV 토론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어제 마이너리그를 이래서 본 거예요. 이렇게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진짜. 이게 뭐 큰 영향이야. 남재준, 조원진 합쳐봤자 0.5도 안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저기 정 의원님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FC 바르셀로나에서 그 짧게 끊어서 그 패스하는 걸 뭐라고 하죠? 뭐 티티카카 아니야? 네, 뭐 아무튼 어제 그 모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와 정말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원진 후보가 남재준 후보한테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남재준 후보가 원하는 답을 또 해줍니다. 그럼 또 조원진 후보가 또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쓰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러면서 전 요즘에 그 네티즌들의 그런 그 기발함에 항상 놀라는데 누군가 야 이렇게 꿀잼인 마이너리그를 그냥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주 담대하고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5명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평점이 안 좋으면 한 명씩 바꾸자. 한 명씩? 승강제를 해서 마이너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위로 올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명 내리자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어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마이너리그. 그럼 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2, 3 잡시고 말거나. 김한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김한길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김한길 의원이 합류한다고 하면서 일성이 뭐였냐면 보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좌클릭이 또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갈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네. 그래요. 그 안철수 후보가 주적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 주적이라고.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가 나는 평양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대표의 제가 마크맨이 누구죠? 저죠. 정청래. 예.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따라서 평양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웃는 사진을 다 올리면서 주적 수계와 이렇게 악수하니까 행복하시냐. 이걸 올렸죠. 근데 오늘 있잖아요. 저 박지원 대표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봤어요. 왜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무총리를 내지 않겠다. 예. 근데 정당에서 국무총리 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그래서 제가 맞대응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도 안 할게요. 예, 안 할게요. 박지원 당대표 때문에 나 진짜 엄청난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럼 난 이럴게요. 국무총리뿐이 아니라 네. 모든 공직을 전 거절하겠습니다. 와. 됐죠? 알겠습니다. 더 큰 거지? 네. 저는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습니다. 막 던지는 거야 지금. 그거 원래 그러셨잖아요. 원래 그랬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정치알바 청취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이판 괌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설레임, 여행의 시작도 작은 설레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담 없는 비행거리, 맑은 공기, 반짝반짝 에메랄드빛 바다가 기다리는 여행지 사이판 괌. 일률적인 패키지 상품이 아닌 항공, 호텔, 현지 투어, 렌터카까지 원하는 품목 하나하나 맞춤 예약을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펼쳐지는 곳 사이판 괌으로 놀러가세요. 문의는 02-777-7233 예약 고객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투어이브 광고인데요. 오늘 사장님도 밖에 와 계셔. 네. 투어이브. 예. 화이팅. 화이팅.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입니다. 투어이브. 그런데 괌 사이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 여행도 아주 잘 이제 하기 때문에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모든 여행지 계획을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자유여행, 배낭여행, 패키지 여행 등 하나투어 상품 예약 시에도 꼭 투어이브를 이용해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투어이브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상담 가능합니다. 투어이브 기억해 주세요. 일하지 않을 자유. 자유로울 자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설레이는 자유.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청래당 당원입니다. 저분이요. 박미정 사장인데 요즘 매일 건수가 있대요. 계약 건수가. 그래서 정치 알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나한테만 감사하라. 나한테 감사했어요. 예. 또 있죠? 네, KY팜.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광고였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문 메시지란에 선물 포장이라고 특별히 적어주시면 무료로 예쁘게 포장해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2병 이상 주문하시면은 할인 혜택이 추가로 있습니다. 2병 주문하시면 병당 2,000원씩 총 4,000원. 4병 주문하시면 병당 4,000원씩 총 16,000원 할인되는데요. 어버이날 선물로 매우 좋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J몰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KY팜 검색하시면 됩니다. KY팜. 그래요. KY팜 유산균 제품이죠. 장까지 사랑한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또 인터넷에서 또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 그 YS의 아들 현철 씨, 또 DJ의 아들 홍일걸 씨. 미안해요. 두 분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맞잡고 5.18 묘지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의 문 앞에서 사진 찍었더군요. 네, 이게 87년 사실은 두 분의 부친들이 분열하고 나서 이 민주진영이 다시 합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 30년 만에 두 세력이 다시 합쳤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 그리고 3당 합당 이후에 실로 30년 만에 그렇죠.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옛날에 민취업 활동을 했던 동지들의 후예들이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됐고 이번 대선은 3당 야합을 해체시키는 그런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호남 지역 갈등도 없어졌고 그리고 부산 경남 이쪽에서 문재인 후보의 50% 이상 득표율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YS 이후에 이제 다시 민주진영이 영남에서도 이제 세력이 복원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렇죠. 뜻깊은 선거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 세 가지 세력이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PK가 정통적 야도 아니었습니까? 그 야도가 그렇습니다. 3당 합당 이후로 어떻게 여권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문재인 대선 후보로 모여드는 세력이 김영삼 세력, 김대중 대통령 세력, 노무현 세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력 간 통합을 또 이루면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실제로 YS계도 많이 지난주에 우리 방송했지만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대의 시대적으로 불쌍하게 된 사람 박지원.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는 현철 씨를 빨리 끌어당겨야 한다. 이걸 2012년도부터 주장했거든요. 2012년도에 왔었으면 참 효과가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좀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옛날 민주화 세력이 다 뭉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이현주 의원. 요즘 웬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매일 울고 있죠. 매일 울고 있죠. 네. 울 일을 왜 하냐고. 왜 그분은 유세 때마다 울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본인은 그 갈 때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가서 활용 점정을 찍는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당선의 마지막 백미 활용 점정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갔는데 잘못 계산했고 그리고
더 따라올 사람이 있다라고도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꼬리가 잘려서 자기 혼자만 달랑갔어.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하루 동안은 환영을 받았죠. 의총에서 꽃다발도 받고 뭐 어쩌고 했는데 이게 가시밭길이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책하는 눈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책의 눈물이야? 후회.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이현주 의원하고 같은 방송을 출연했어요. 그래요? 네. 지지난주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혹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다. 내가 국민의당으로 갈 때는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10%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아니죠. 벌써 가 있었어요? 네? 아니 한참 높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가 했죠. 그거는 한 1년 전 얘기인데 1년 전에 탈당을 그러면 했고 이번에 그냥 한 건가? 실제로 탈당을 1년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10%대? 그러니까. 10%대 갖고 본인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이후에 지지율이 확 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착각도 자유고요. 그 자유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솔직한 얘기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 때보다 자기 선거가 더 절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선거 보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현주 의원 같으면은 지금 지역구 만약에 지금 뛰쳐나가면 나중에 민주당 후보하고 또 대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자신 있어서 나간 이런 걸까요? 거죠. 뭐냐면 본인이 나가서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당으로 정계가 개편되고 그 위주로 그리고 개편되니까. 강명원에 다른 사람은 못 나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혁혁한 공헌을 했는데 안철수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한데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수 있죠. 아니면 더 큰 꿈 아닙니까? 뭐 도지사 이런 거. 경기도지사?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 정도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은 매일 나가서 울고 계시고 또 박영선 의원은 반대로 매일 웃고 계세요. 훌륭한 분이죠. 네. 오늘 만나셨다면서요. 네. 열심히 하시던가요? 하여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악수도 하셨다는데. 예. 네. 열심히. 노코멘트입니다. 네네. 자, 유세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뭐 YS 뭐 DJ 얘기도 했고 부산 유세 혹시 가셨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지금 서울을 사수하느라고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치겠어 진짜. 왜? 여기저기서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막 근데 막 그 박자하게 끊을 수도 없고 막 상황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아니 근데 부산이 그래요. 진짜 뒤집어졌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그런 데는 데가 안 가도 돼요. 후보가 가는 데는 사실 있잖아요. 의원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규 레귤러 멤버만 가고 또 이렇게 후보가 뜨면 있잖아요. 또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요청도 아닌데 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다 얼굴 내밀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그건 좀 그래.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꾼들이 몇 명 있어요. 끝나고 저는 알려주세요.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는 후보가 가는 데는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후보가 안 가는 데를 의원들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만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만. 근데 재밌어요. 저 궁금한 거라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언론 보도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 보면은 안철수 후보 유세장에 안철수 후보 본인이 직접 나와도 좀 썰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많이 썰렁하죠.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물에 콩나듯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상당히 힘 빠집니다. 그거.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막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잖아요. 진짜 없던 힘이 나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금 허벅지는 완전히 지금 있잖아요. 근육살로 땡땡하게 힘이 바짝 들어간. 그렇겠지.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상태인데 느끼니까. 안철수 후보는요. 거의 뭐 그 물살처럼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어요 지금. 다리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유세장에 많이 나오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팀이 이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유세장에 나간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의 1차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와. 나 후보랑 가서 소리치고 후보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나 악수했어. 그거 중요하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국민의원 있잖아요. 1588-2017 전화해서 국민의원이 돼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머니 나 이거 문재인 후보한테 지금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나 국민의원 됐어요. 그걸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세장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동네 들어가서 나 유세장 가봤더니 야 문재인 대단하더라. 사람 엄청 모였더라. 요새 우스갯소리로
문재인 후보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그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지하게 가가지고 저 아버지 제가 문재인 테마주를 몰빵했습니다. 하면은 그래? 얼마 불렸냐? 좋은 방법인데. 네. 네. 그런데 아까 정 의원이 유세할 때 일체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김대김 다 읽었어요? 읽고 있어요? 네, 거기 나와 있는데 경호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정치인 OIS였거든.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세워라. 막 내려. 왜? 악수하려고. 악수가 다 한 표라고 OIS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후보하고 악수하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권자로서는 나 악수했어. 포옹 한 번 했어. 반드시 투표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자, 유세장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 TV로. 그리고 사진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012년 때요. 내가 좀 불안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같은 날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유세를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드론에서 촬영한 것처럼 쫙 나왔는데 창원인가 어디 경산도 쪽인데 와, 우리 광화문 유세에도 엄청 모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 근데 그게 있잖아. 대세론, 당선 가능성 이런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이 동원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의도. 예. 그런데 확실한 것은 투표장에 많이 가는 게 이깁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금 보니까 대세인데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5월 9일 날 많이 투표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하는 걸로. 예. 하여튼 우리는 안주는 하여튼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술만 돼. 그만. 혹시나 싶어서 내가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인데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한 30만 명쯤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 제가 지금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드니 지금 투표 엄청 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 이분이 또 잘 투표했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 작가 이거 보세요. 예. 시드니. 인증샷 보냈네요.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오호, 상당한 줄이 서 있네요. 이분이 찍었는데 야,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줄 서서 사진을 찍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 투표 개표할 때 여기부터 제일 먼저 오픈하는 거죠? 아닌가요? 같이 하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재외국민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그러면 정치 알아바꾼다 81회 방송 마치고요. 내일 82번째 방송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82회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데 예고 뭐예요? 오늘 예고가 북풍. 네. 북풍. 네. 유세. 주적 발언도 있었고 또 유세.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82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지상욱 대변인이죠. 지상욱 대변인이 또 아니다.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한참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무성계와 유승민계 그런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김무성계 쪽에서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결국은 몇 달 잠잠했던 반 문재인 전선 다시 불붙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붙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즉각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강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근데 그건 국민의당으로서는 잘 대처한 겁니다. 만약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런 순간 호남에서 날아갑니다. 표가. 그래서 그거 자체는 박지원 대표가 잘했다. 그러면은 자유당하고는 어떻게 단일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유당으로.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른당과 홍준표가 단일화를 하면 홍준표는 또 배신한 거다. 그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간 끌다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왜 이렇게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어댈까요? 자, 이겁니다. 네.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을 따라간 기초의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죠. 선거가 이제 1년 남았는데 바른정당 간판 달고 가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손발인데 이게 다 잘리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께서는 바른정당과 자유당 간의 후보 단일화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돼지 발정제 논란이 지금 좀 큰데 네. 이 이유로 해가지고 홍준표는 사퇴를 할까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을 보아서 뽑히면 당보다 후보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후보가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까?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지난 KBS 토론에서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각 당 후보들이 사퇴해라 얘기하니까 뭐 40년 전 이야기다. 내가 그리고 고해성사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돼지 발정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났다면 이게 특수강간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중죄죠, 중죄. 예, 중죄고 실제로 근데 왜 돼지 발정제를 매겨요? 네? 여자분을 정신을 이제 없게 만드는 거지. 정신없게 만드는 그래서 거지. 강간하는 거지. 근데 왜 돼지 발정제야? 이게 뭐 최음제, 요즘 같은 최음제 같은 정확히 거죠. 모르지만 정신을 잃게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기본적으로 돼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돼지한테 쓰는 돼지 발정제를 사람이 먹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지금 요즘 뭐 문제가 됐던 뭐 물뽕이라든가 이것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되면 특수강간, 네. 중죄. 아, 큰 죄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는 자기가 아니고 친구했다 그래도 이거는 그럼 특수강간 모의가 되는 거예요? 방조가 되죠. 방조. 예, 방조가 있으니까. 이게 방조라는 게 정신적으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줘가지고 범행하게 도와주는 것도 방조고 또 범행 도구를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해봐. 도구를 구입해 준 거잖아. 네, 이것도 방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본인이 안 했다. 막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했어도 뭐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지도 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돈 때문에 이런 건가요? 지지율 때문에 그렇죠. 돈과 지지율. 그렇죠. 뭐 지지율이 낮으면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후보라도 뭐 흔들게 돼 있고 2002년도에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뭐 탈당하면서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후단협인가요? 후단협. 정몽준으로 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승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으면 엄청 모욕감을 많이 느끼죠. 예. 오늘 지금 우리 봉사단.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국참 본부장이잖아요. 그 안에 바람개비 자원봉사단들이 와서 상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거 선물로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도 지금 정 의원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데일리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김용호 의원, 박주민 의원 이렇게. 김용호, 황희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황희 의원이 얼핏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닮았더라고. 야. 근데 황 의원도 이게 말씀은 잘하시는 답변이 되는데. 재밌어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셨죠. 국민참여본부에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국민참여본부 홍보팀장 조진희 팀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희입니다. 저 아까 본부장님 봤어요. 현대백화점 거기 돌아오다가. 어디서? 유세하고 계신 거 열심히. 유세차 타고? 네. 지난주에 팟캐스트 방송 처음 나왔는데 혹시 주위에서 들었다 이런 얘기 많았던가요? 모두들 들었다고. 제 지인들은 다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인분들은 제가 얼마나 어버버그렸는지 다 아시고. 네. 그리고 돌아서고 가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잘해주셨다는 걸 새삼 느껴가지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진짜 베테랑들이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 정치 알바 나와서 본인은 뭐 버벅거렸다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의 국민의원 대기 캠페인 이게 홍보를 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서비스가 이제 19일 오후 3시에 됐는데 그때 딱 이제 본부장님이 트윗으로 뭔가 광고를 해주시고 또 조금 지나서 이게 팟캐가 이제 팟빵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 3시간 만에 5,000명이 확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확실히 다 그것 내 때문 덕이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자는 한 25,000명 25,000명. 이 응모해 주셨고 그리고 전국 골고루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렇겠죠. 분포로 봤을 야. 때도 그리고 뭐 보건복지나 교육 그리고 경제 민생 노동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정책 예.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70대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건 당연히 뭐 20, 30, 40대지만 예. 저희는 그 어르신들이 보내는 내용들이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예. 몇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하나만 하세요. 네. 네. 그 73세 한 할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73세 해방둥이 노년 남자로 나의 최대 관심 분야는 적폐청산입니다. 특히 검찰, 국정원, 언론의 폐악을 확실하게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대부분의 문자 보면 아무래도 노인이나 뭐 그러니까 본인들 복지 관련 뭐 기초 노령연금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신데 젊은 세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도 되게 많으셨어요. 아, 그분 이 시대에 네. 참 진정한 어르신이네요. 네. 예. 맨날 어디 몇 개 있어요? 소개할 거? 소개할 한두 거? 개만 더 해봐요. 하나만 하세요. 시간 하나만 없어. 더 할까요? 됐어. 그만하시고요. 예, 잠깐 묻는 아니,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예. 네네. 예. 아니,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정책 제안을 보내면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정책 카드가 사실 네.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정책에 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 문자로 뭐 예를 들어 뭐 노동 아니면 뭐 예. 경제 뭐 이렇게 어떤 분야만 치셔도 관련 컨텐츠가 나가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이용도 예. 많이 해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저는 뭐 이 인증서를 받는 게 사실 뭐 선거에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회의적이었는데 네. 우리 자매 방송이죠. 청정구역 청취자가 댓글 남겨줬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인증서를 보낸 거야. 안전 분야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국민의원을 인증합니다. 문재인 직인 꽝 찍었잖아요. 네. 네. 이걸 부모님한테 보여준 겁니다. 어. 어머니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제가 뭔가 한 잔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봐요. 바로 돌아섰답니다. 야. 1번으로. 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1588-2017 빨리 전화해 주세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 보여야 이왕하는 돼. 거. 도장 꽉 이왕하는 찍힌 거. 문재인 직인이 그럼요. 있는. 야, 네. 지지율 1위 후보가 도장 찍어줬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지난주에 그 방송을 들은 제 친구와 지인들도 많이 했는데 정작 저한테 너는 했냐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빨리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손수 변호사는 새 정부 들어서 관직을 맡기가 어렵겠네. 어렵겠어. 자, 국민참여본부의 또 다른 활동. 지난주에는 이제 인증서 이야기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그래서 겁니까? 저는 이 정책 카드에 대한 제안,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좋아서, 네. 이제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꼭 이렇게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뭐 그것도 재밌지만 그건 이제 아니 사실은 정책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정책 중에 정말 좋은 것들 또 네네. 많이 중복되는 것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활용할 거고 또 지금 문자로 제안해 주신 그 데이터들이 저희가 다 쌓아서 그럼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정책팀에 저희가 다 보낼 전달하는 거거든요. 걸로? 다 예, 전달할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제안들이 저희가 문자 내용을 보면 많아서 이제 특별히 괜찮은 것들은 또 저희가 다시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도 올리고 소개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또 계속 하세요. 아니, 뭐 또 거의 끝났나요? 네, 네. 다 말씀드린 것 찰떡 모임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찰떡 모임. 그건 본부장님이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또 내 얘기를 내 스스로 하는데 뭐 잘하면서 뭐 그래요.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국민참여본부가 중심이 돼서 찰떡 모임을 하셨다는데 찰떡 모임 어떤 모임입니까? 삼캠 일색. 삼캠일색. 네. 예? 삼캠 일색. 삼캠 일색? 제목이 삼캠일색 찰떡 모임입니다. 삼캠 근데 일색 찰떡 모임. 다 끝나고 나서 예. 최성 캠프는 합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야 근데 회의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알았는데 사캠 일색으로 하는 게 맞았고 최성 후보에게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경선 때 했었던 그 캠프를 얘기하는군요.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뭐 김웅룡 감독 그리고 또 누구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황교익 씨 선생. 그리고 원수연 웹툰 만화가 그렇지. 네. 만화가 그리고 유시춘 작가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캠에서는 이제 배종렬 전 전농의장 뭐 이런 분들 나오시고 안캠에서도 여러분 나오셨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찰떡 같은 공주를 하자. 그래서 찰떡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찰떡을 먹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찰떡은 마포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민의 떡집. 네, 홍대 홍익산부인과 앞에 쪽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사실. 그래서 찰떡을 먹었는데 앞에 쪽에서 이제 앉고 좀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면 앉고 제가 뒤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청래 얼굴만 확대한 거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원근감을 무시한다 이런 평가가 그렇죠. 있죠. 원근감을 무시하고 일부러 뭐 이렇게 얼굴을 키운 거냐? 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찰떡 모임이었고 우리 조 팀장님 정청래 의원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뭐 이거 말고 또 이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사전투표 관련해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 이거 대국민 투표. 네, 사전투표는 5월 4일이랑 5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좀 더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타겟팅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금 동력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전 투표를 하고 여행을 떠나시라. 네. 예, 좋은 캠페인이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 이건 국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건 정청래하고 관계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이 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책마다 홈쇼핑처럼 쇼 호스트를 제가 합니다. 교육 정책은 이겁니다. 하고서 제가 있잖아. 팔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쇼 호스트 3분씩 해가지고 쭉 매달답니다. 그거 안 하기로. 그거 안 하기로 했답니다. 하기로 했답니다. 아 진짜요? 네. 매일같이 바뀌어요. 막. 왜요? 이렇게 바뀌어서 저렇게 바뀌어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좋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저는 아니었고. 원래는 그것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노출도가 예, 적다고 그래서 3분짜리로 동영상. 그거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SNS 팀에서 짧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좀 코너 좀 맡아달라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참여본부 SNS를 보니까 문제집이라는 것을 하고 있대요. 네. 문제집이 뭐예요? 문재인과 이제 정말 문제집이 원래 어이잖아요. 예, 제가 예, 이제 예. 문 후보님의 문제집 해가지고 이제 한간에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나 또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저희들이 그냥 트위터에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호 4가지로 항목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요새 깨알 반응이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1588-2017로 전화 주십시오. 예.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많은 참여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나오나요? 네, 저 좀 나오면 안 될까요? 나와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국민참여본부 조진희 팀장과 국참회 활동을 들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식이나 회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산 라페스타에 위치한 숯불에 구워 먹는 합리적인 가격의 양갈비와 양꼬치를 맛보시면 다른 외식 메뉴는 찾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일산 풍무양고기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일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풍무양고기 현장입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합리적인 가격.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없는 게 이채롭습니다. 맛있게 드신 후 옷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한 시설은 정말 훌륭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전화는 031-902-9292입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예약하지 않고. 허리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네, 풍무양고기 광고였습니다. 풍무양고기 꾸준하게 저희 정치알바에 광고해 주시는데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굉장히 유명하죠. 일산에 꽃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애청자분들께서 일산 꽃 박람회 한 번씩 들리셨다가 들른 김에 일산 풍무양고기 들으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서비스 요리도 드린다고 하니까 정치알바 듣고 혹은 청정구역 듣고 왔다고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꽃 박람회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풍무양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판촉물 광고죠. 네피알 광고였습니다. 네피알의 뜻은 나를 피알한다 해서 네피알 외우기 쉽죠? 나를 피알한다. 판촉물 답례품 전문회사. 또 기업의 행사나 명절 단체 선물 같은 주문을 받고 있는데 돌잔치 치순잔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물품을 다 구해놓고 있고 만약에 없는 물품을 찾아도 구해준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듣고 주문했다고 하면 또 할인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네피알 전 직원이 좌파 직원으로 똘똘 뭉친 네피알 업체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nepr.co.kr이고요. 전화번호는 032-519-4800 519-4800번입니다. 032입니까? 네. 인천이네요. 그렇습니다. 카톡 아이디 네피알 치시면 카톡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요. 자, 1부에서는 대선 이슈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바른정당이 의총을 마라톤으로 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후보 사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결론은 났습니까, 사실은? 결론이 났는데 예. 결론 같지 않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최선을 다한다는 네.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하지만 또 단일화 등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반문 3자 후보 단일화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는 그거를 뭐 지켜본다. 뭐야? 이상한 애매모호한 건데 또 그 후에 이제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여튼 한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손변 네. 사실 지금 종편 패널들이 이미 다 네. 대선 날 네. 방송 출연이 예약돼 있잖아요. 네. 손변 잡혔나요? 저는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예. 한 시간 짧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TBS. TBS. 예. 대선 날 TBS에 정청래 의원도 잡혔고 저도 잡혔어요. 네. 그런데 그 대선 날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녹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송 어떻게 할까? 제 생각은 말이죠. 8시에 개표 방송이잖아요. 네. 8시부터 그냥 우리 팬들이 안 가요. 오는 거야. 여기서 개표를 같이 보는 거죠. 오. 그리고 우리는 방송 끝나면 합류하는 걸로. 그래서 축제를 즐기는 걸로. 어때요? 5월 9일 날 못 하고요. 예. 그 다음 날 새벽 2시부터 녹음합시다. 왜요? 녹음을 판도라가 2시에 끝나요. 녹음을 뜨자고요, 또? 네. 뭘 공개 방송으로 뜨든가. 네. 그렇게 합시다. 새벽 2시. 까짓 거 뭐. 예. 지진 않겠지? 지진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니 그날이야 뭐 우리 팬들이 꽉 차게서 방송을 보면서 방송 이제 거의 승리가 굳어지면 우리는 이제 방송을 하는 걸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도 한 10시, 11시 그때 네. 이제 당선 확실히 떴거든요. 그때는 6시 끝나 개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8시 개표. 새벽 4시까지 다들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도 그날은 밤 새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 와서 밤 새고 이 앞에 자리 없으면 그냥 돗자리로 깔아가지고 다 앉고 오랜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즐겨봅시다. 네, 오늘도 역시 한창 뜨거운 유세를 하고 오신 정청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정청래입니다. 예. 문재인. 네. 오늘 참 문재인. 오늘도 열심히 댄스를. 오늘은 제가 어젯밤 판도라를 녹화하고 집에 4시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방쿠를 냈어. 일부러. 예. 그동안 잠을 2-3시간씩 자고 계속 버텼거든. 예. 그래서 오늘 모처럼 6시간을 잤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서울시당. 제가 유세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덕동 경의선 숲길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해서 3시 반에 신촌 현대백화점 뒤쪽에서 또 문나이트 DJ로서 활동을 하다가
망원동, 합정동 일대를 유세차를 타고 계속 또 계란 장수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신촌 노타리 그랜드 백화점 바로 맞은편 섬이 있잖아요. 섬. 거기서 유세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문재인 나이트클럽 DJ 정청래입니다.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는 실룩실룩 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든든한 대통령 준비된 후보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왔어요. 국민참여본부 공동본부장의 말씀이었고요. 손변 못 봤을 텐데 정청래가 네. 들어오자마자 네. 즐거워 이리 즐거워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제가 그 작가님께서 정 의원님 뵙기 제가 한 5분 전에 뵀습니다. 어디서요? 길에서. 유세차 타고 있는 걸어오는데 거. 제가 홍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녹음하는 데까지 한 7, 8분 걸어야 돼요. 예, 그렇죠. 걸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기호 1번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오시겠구나 했더니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위치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른데 목소리 버전도 달려야 돼. 신촌 노타리처럼 오늘 이제 디스코 클럽을 문나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덕화 버전을 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DJ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하고 동네 골목길 할 때는 계란 장수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준비된 후보 든든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근데 정청래는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예. 이유가 있겠죠 다. 힘들지 않아요? 말로 입으로 즐겁다 신난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신나요. 신나서 해야지 모든 일을. 근데 즐거울 때도 짜증나. 그러면 얼굴이 짜증나는 표정이 보인답니다. 그 왼쪽에 세월호 마크, 오른쪽에 바람개비는 무슨 마크예요? 이거는 문재인 캠프, 바람개비 자원